바위가 보이잖아요, 선생님. 네. 저는 인왕산하고 저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답니다. 왜요? 저희 어머님이 태몽을 꿨는데 무당 얘기하려고 그러죠? 아니야. 인왕산에서 용이 딱 나와 저희 엄마한테 간 게 제. 근데 인왕산에서 태몽이었어요. 용 나오면 안 좋은 건데. 그래요? 호랑이가 나와야지. 아, 그렇죠. 인왕산이 원래 호랑이이긴 하죠. 근데 아무튼 태몽이 저희 인왕산 바위하고 연결이 됐는데 그 이후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차라리 뭐 무당을 하지 그러니 뭐. 아니. 그거 잘 본 것 같아. 그런 거 같아? 왜냐면 네. 그 남자들은 네. 애기 동자라 그러면 아기씨 동자로 해가지고 아기씨 무당으로 해서 그 사람 이렇게 관찰하는 거나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을 보면서 읽어내는 거 그거 네. 무당 아니 근데 그렇게. 무당이라기보다는 네. 무녀를 무녀? 했으면 잘했을 것 같은데 다음번 저희 할 때는 제가 좀 약간 색동조구를 한번 입고 와볼까요? 그거 편견이요. 그럴까요? 그냥 무녀도 그냥 그럼 무녀도 편안하게? 아니 21세기 무녀면은 그냥 그런가? 양복 입고 하면 되지. 아, 그런가? 왜 그걸 색동적으로 입어야 돼? 아, 뭐 그렇죠. 아무튼 요 바위 앞에서 우리 있자고 했던 이유가 예. 뭐죠, 선생님? 그 보면은 뭐 이 서촌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네. 뭐 책도 쓰고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 뭐 붐이 일었는데 네.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문화재청하고 논쟁을 하면서 성락원의 네. 문화재 지정한 것 때문에 네. 맞아요. 하다가, 신문에서 예, 엄청 예. 많이 봤어요. 예. 저는 그거는 문화재 지정감이 아니라고, 아니거든요. 예, 아닌데 예. 이제 해서 네. 역시 이제 제가 그 사정을 다 알거든요. 모 정치인의 뭐 누구지. 그러니까 문화재들이 그런 게 많죠. 그래서 이제 야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내가 들어가 봤을 때도 가치가 없는데 사람들은 가치가 막 있다라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래 뭐 시간 지나면 또 하면 되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새롭게 주장하는 게 뭐냐면 네. 명성황후와 고종이 네. 그 해화동 쪽으로 네. 북묘 쪽에 자주 가서 장소를 성락원에서 잤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얘기가 해요. 있었죠. 예, 예. 아 근데 성락원은 그 있지도 않았고 아, 정말? 조선시대 네. 그 정자 이름 할 때 네. 성락원 이런 이름 배열 안 해요. 응? 이렇게 직설적으로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질 때나 이럴 때는 은유학번 은유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렇죠. 성락원처럼 뭐 즐거움이 뭐 이런 식으로 안 해요. 그래서 그럴 때 자꾸 이 사람들의 논리가 네. 북묘에 갔다. 네. 그래? 아니 내가 볼 때는 아닌데 그리고 뭐 그 사람을 그 고종과 명성황후를 수행했던 내관이 네, 수행원들. 네, 수행원이 황윤명이라고 있다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의 별서였대. 아니 조선시대 내관이면 한두 명도 아닌데 그렇죠. 그리고 내관이 뭐 밀서를 가지고 어디 가서 중요한 큰 역할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럴 리가 내관 없죠. 중에 한 명의 별서였다. 그게 왜 명승이 돼야 돼? 이제 그런 그 차원에서 해서 내가 이제 북묘를 쭉 찾다가 나중에 이제 대한제국 시절에 북묘가 네. 동서남북이 다 있어요. 우리 지금 동묘는 남아 있어요. 동묘는, 예, 있죠. 관우 사당이죠. 네, 예. 그래서 북묘하고 동묘가 합쳐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서묘하고 남묘. 남묘는 네, 이제 네. 폐지가 돼 있고 아. 그래서 이거 왜 이러나 이렇게 이제 조사하면서 네. 조선의 종교에 대해서 제가 이제 대한제국기죠. 대한제국기에는 국교가 불교 아니에요. 아니죠. 유교도 아니고 그렇죠. 관교예요. 아. 근데 짧게. 짧게. 예. 근데 이 관교가 네. 나중에 어. 무속 그리고 이제 대한제국 시절에 명성황후도 네. 경복궁 안에 네네. 무량수각 만들어서 그렇죠. 계속 경전 네, 읽었다고 얘기. 한번 했죠. 예. 그 무량수각이 네. 일본의 그 지바현의 모 사찰에 뺏겨 있어요. 건물 자체가. 아. 그거 제가 환수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뭐 그리고 이제 변형도 심하고.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조선에 보면 그때 가다 보면 무불승이 많게 돼요. 무불승이라고 하면은 뭐 불교와 무교를 같이 그렇죠. 아. 지금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 많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보면 암이나 네. 원자 붙은 데 있죠. 네네. 여기는 실제로 어떤 스님이 계신 데가 아니라 이런 무불승이 계셔서 뭐 이렇게 봐주고 뭐 하고 요즘 그 무속인들이 무녀들이나 이런 그 점 보는 분들이 보면 불교 의식하고 다 비슷하게 하죠. 있잖아요. 뭐 아까 색동적으로 그러는데 네. 한복을 입거나 그렇죠, 그런 그렇죠. 식으로 그래서 이런 종교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 인왕산이 나중에는 네. 여기서 이제 그 무속인들이 네.
굉장히 이쪽에 많이 들어와요. 기도처로도 많이 쓰죠. 네. 네. 떡볶이 좋아하세요? 떡볶이 좋아하죠. 어디 가서 먹어요? 떡볶이요? 신당동 가서? 신당동이 그 신당 쪽인가요? 맞아요. 신당 관련. 아, 정말이요. 거기 왜 그러냐면 오. 조선에서는 네. 일반인들이 네. 이렇게 고관 대작들이 그 이제 운명을 다하면 네. 자기네들 선친의 묘역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자기네 그 근데 묘 있는 데가 일반인들은 네. 죽으면 그냥 이 근처로 네. 가는데 시구문이라고 들어봤죠. 네, 들어봤죠. 시신이 나가는 나가는 문이에요. 문. 그게 네. 광희문이에요. 아하. 그래서 일반인들이 시신이 나갔어요. 그러면서 그 앞에다가 묘를 했어.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야 돼? 묘가 나가고 나면 그들을 위해서 명복을 기도해주고 빌죠. 해야죠. 그래서 이제 거기가 신당촌이 형성이 된 거죠. 아하. 그리고 신당촌이 형성되면서 이제 대한제국 시절에는 네. 뭐 거기에 뭐 시체가 나갔다 이랬는데 그 이모군란 때 100몇 명의 시신들이 또 거기에 묻히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뭐 피가 묻고 시체가 나갔다고 얘기했는데 원래부터 조선시대 그 자리가, 한양 땅에 네. 한양 도성 안에 일반적으로 15만 명 정도가 평상적으로 살았으면 돌아가시거나 하면 그 일반 평민들은 이제 이게 광희문 쪽으로 네. 아니면은 이 서쪽으로는 여기 불광동 쪽으로 네. 그럼 이제 거기 모시고 있다가 일제가 네. 갑신정변 이후에 이제 저 자기네들이 어떤 집터나 이런 거 필요한 거예요. 네네네. 거기서 다시 이 신당에 있던 그 일반 묘들, 공동 묘들을 네네네. 기름동 쪽, 미아리 쪽으로 보내고 옮기고. 거기를 다 이제 그 새로운 촌으로 꾸미면서 새로운 신자에서 신당 이름을 바꾼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그런 얘기들 하면서 여기 인왕산도 사실은 이제 그 기도하던 무교들이 원래는 이제 남산 쪽에서 많이 있었어요. 네. 그 남산 쪽에 있다가 남산에 굉장히 커다란 지금도 국당도 있고 있어요. 있잖아요. 예, 국사당 남아있죠. 예. 그리고 그게 대한제국, 우리가 보면 국사당이고 이런 게 있었던 게 대한제국의 그 주 국교가 네. 관교예요, 관교. 그렇죠. 관우를 모시던.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개인적으로 관우사당이나 이쪽은 모시고 만들고 했는데 네네. 대표적으로 여기에 이제 그 대한제국계는 동서남북 가운데 다 모시죠. 그리고 이제 그게 그 해체되면서 동묘 하나만 지금 현재 남아 있고 동묘도 보물이에요. 네네. 보물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해를 좀 해야 되고 아이고 유생들이 그 사당 없애라고 많이 했죠. 근데 생각해보면 저희 그 당시에 어떤 그 종교라고 하는 게 거의 그 무교에 가깝지만 무불승이라고 해서 불교도 같이 이렇게 이어되는 승이라면 저희가 알기로는 4대문 안에 스님들은 못 들어오게 할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래서 그 무교를 대신해서 그렇게 하고 사실은 못 들어왔다 그러는데요. 들어왔어요? 그럼 명성황후는 하긴 맞아.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그다음에 몰래 들어오는 사람 그 대신 또 이런 것도 있죠. 뭐요? 예를 들어서 네. 어떤 상궁이 네. 어떤 뭐 저기 왕후를 모셨다 네. 아니면 후궁을 모셨다 네. 돌아가셨다. 네. 그럼 이분의 명복을 비치기 위해서 이 한양도성 근처에 있던 네. 큰 거래. 사찰 많죠. 네, 맞죠. 무슨 국사, 네, 뭐 뭐 간사, 있고, 뭐 한 네. 꽤 많아요. 네. 거기에 가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기거를 하시면서 네, 네. 평생 동안 이분을 위해서 제사 드리고 모시는 일을 해요. 또 이제 일부는 뭐 또 이제 직책이 높은 분들은 우리 저 별궁터나 네네네. 아까 우리가 봤던 자수궁터 자수궁터 봤던, 이런 네, 데에 네. 원래 후궁을 모셔놓던 곳이지만 대한제국 시기에는 무불승들, 그 비구니 이런 분들이 많이 기거했던 곳. 그러니까 저 곳이 은퇴한 상궁들, 후궁들, 그다음에 뭐 그분들의 복을 빌어줬던 무불승들, 뭐 이런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비구니 승려가 더 많았다라고 얘기해요. 저기가 자수궁터가. 그래서 또 저기가 우리 보면 정업원이라고 있죠. 네네네네. 그게 원래 이제 고려 때부터 있던 건데 네네. 고려 때 왕족들 여자분들, 네. 여성분들은 네네. 조선이 바뀌면서 전부 이제 그 절로 보내서 네. 왜냐면 이제 관리하에 두는 거죠. 관리도 하면서 평생 동안 그렇게
또 누굴 애썼으니까. 위해서 기도나 하고 지내라.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그게 정업원터예요. 정업원과 우리의 이제 그 뭐 보면은 어떤 명복을 밀어주고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그 조선 말기 시대의 어떤 종교와 여성의 삶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그럼요. 돼 있네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종교와 여성의 관계가. 우리가 이렇게 저는 여성이라는 말 쓰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그냥 사람이라고 써야 되는데 며칠 전에도 그 인도에 네네. 그거 보면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아시죠? 알죠. 최근에 며칠 전에도 네네. 달리트 그 불가촉층민 네. 천민이 있어요. 또 당해서 네네. 뭐 얘기 들었어요. 근데 또 그 했던 놈들은 뭐 별로 안 받았어요. 또 형을. 근데 그거를 보고 또 그다음에 여러 뭐 조모순인가 뭐 나온다 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얘기 듣다가 왜 이게 세계에서는 여성은 이런 식으로 이게 대우를 받아야 되나. 이제 뭐 저도 그렇게 페미니스트도 아니지만 사람 대 사람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굳이 왜 이래야 되나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죠. 그래서 여성들이 많이 그나마 위로를 받는 쪽이 종교기 때문에 종교와 여성의 삶이 밀접하게 관련이 맺을 그런 수밖에 것도 있죠. 있는 밖에 없는 것 그것도 같아요. 여성들을 뭐 좀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쁜 의미에서 보면 이용했다? 이용한 것도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궁에 있는 여러 재산 빼돌려서 그 사찰에다 기부하고 네. 사찰에서는 그거 가지고 유지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본성이나 그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대한 게 아니라 이용 가치가 있어서 그렇죠. 이런 것도 있잖아. 너는 기도만 해. 그게 말이 평생 아니 자기가 모시던 사람이 운명했으면 그렇죠. 해방인 거죠. 옛날처럼 아예 땅속에 같이 그냥 묻어버리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순장. 나는 그게 살아있는 순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네. 묻힌 것만 순장이 아니라 평생 죽을 동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 그게 더 심한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죠. 그럴까요? 서촌과 네. 꼭 그런 얘기들도 있지만 네. 서촌에는 또 많은 여성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야기를 그래서 한번 나눠보죠. 한번 얘기 좀 해보죠. 네. 예. 아유, 바람이 이쁘네요. 요 길이, 이렇게 올라오는 길이 예뻐요, 선생님. 이상 소설에 보면요. 네. 이게 아마 좀 정확하게 더 찾아봐야 될 텐데 나는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이상이 이쪽에 있으면서 뭐 제비다방, 네. 뭐 육식국 네. 카페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 이상과 여인들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조선의 최초의 여자 배우라고 여성 배우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름이 보면 이화령이라고 나와요 소설에. 네. 그 화령이가 네. 그 연기 마치고나 일 마치고 오면 인력거 네. 타고 여기 와서 이 언덕에서 내렸다. 아, 그게 소설에 나오는 구절인 거죠? 그래서 이거 아닌가 나는 그러면서 아. 계속 보는데 아직까지 근데 네. 검증은 못했지만 아마 이상이 여기 살면서 네. 그 이상과 그 여성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는 네. 여기서 추론할 수 있을 것 아, 같아요. 진짜. 이 길이 그런 길이군요. 이쁘네. 뭐 인력거가 오고 그다음에 이상은 신경이 나서 왜 안 와? 뭐 이런 그죠? 그러니까요. 지금처럼 배웅 나가는 건 아니고. 아, 그렇죠, 그렇죠. 조선시대 때 결국 종교에 밖에는 의지할 수 없었던 어떤 좀 힘든 여성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죠. 네네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상궁들이나 선생님 잠깐 아까 그 얘기 하셨지만 뭐 은퇴할 때 사실 은퇴 자금을 조금 주잖아요, 나라에서. 그러면 은퇴 자금을 절에다가 기탁을 하고 절에서 생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삶을 많이 살았었다. 유도하는 거죠. 은퇴 자금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처음부터 좀 얘기를 하자면 네네네. 아까 우리가 봤던 이제 자수금. 이 자리가 네네. 이제 이 서촌이 네.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네. 우리가 보십시오. 경복궁에 우리가 알기로 오른쪽에 경복궁을 바라보고 네. 오른쪽에는 네. 안동별궁 풍문여고터가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상궁들이나 그 또 후궁들을 후궁들. 이제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모셨던 곳. 네.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왼쪽에도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아까 자수궁터라고 네, 얘기를 그렇죠. 하죠. 네. 일반적으로 이 궁에서 궁녀들은 한번 궁에 들어오면 의외로 보면은 삼국의 궁녀들을 생활을 비교해 보면 중국, 한국 뭐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일본하고. 일본까지. 그럼 중국은 거의 뭐 노예예요. 그러니까 그 노동력을 가지고 네. 봉사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 급여도 뭐 이렇게 주지도 제대로 안 않고. 주고. 예.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네. 성적으로 학대를 많이 당하죠. 예, 예. 아. 그리고 근데 그나마 그렇게 보면 이제 단편적일 수 있지만 조선의 궁녀들이 그나마 자유가 좀 있었다. 자유로보다는 그 삼국 중에서 인권이 제일 낮다. 아.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하냐면 급여가 나갑니다. 네, 급여는 네. 이제 쌀과 잡곡으로 네, 나가는데 네. 그리고 이제 궁에 한번 들어오면 출가 외인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뭐 병들어서 그만 정년퇴임을 한다 하더라도 완전히 이 병이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때는 별개로 해서 이제 폐위가 되지만 네. 끝까지 모시거나 궁 안에 있거나 되는데 자기가 그 중에서 끝까지 어떤 그 왕후나 어떤 신분에 있는 분들을 모실 경우에 상궁들은 돌아가시고 나면 그분을 모셨던 어떤 원찰, 네. 사찰 같은 데 가서 평생을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아까 그 자금을 줬다는데 일부 이제 돈을 줘가지고 내창금이겠죠. 네, 이제 이걸 그렇죠. 가지고 절에다가 다 보시를 내면 하고. 쉽게 말하면 보험이죠. 지금으로 그렇죠, 말하면 그렇죠, 그렇죠. 평생 보험 다 내고 네. 그럼 이제 거기서 기거하시고 뭐 예를 들어서 사찰한 그 돈으로 그 사찰 유지하고 유지하고. 뭐 아니면 또 태화를 기증했다, 그렇죠. 뭐 불상을 기증했다, 탑을 기증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까지 모시고 그리고 자기가 모시던 분을 기도하고 안녕과 기복을 빌어주는 이제 그런 경우 또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던 분이 평상시에도 이 불교를 위해서 자기 정권이나 자기 가족이나 이런 안녕을 위해서 그렇죠. 기도하고. 예, 기도하고 또 이제 그 시주하면서 건물도 짓고 이제 그러면 절에서는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렇죠. 뭐 제사 안녕을 빌 지내주고. 이제 그런 기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도저도 아닌 모시는 분들이 없는 경우에는 안동별공이나 이렇게 있고 근데 여기 자수궁터는 조금 또 달라요. 근데 이제 이런 그 관행들이 네. 고려 때부터 있어요. 아, 그래요? 이게 무슨 조선에만 냐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조선이 불교 국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아니, 고려가 불교. 고려가 국가죠. 불교 네네. 국가에서 망했죠. 네. 그러면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조선으로 됐는데 네. 이 조선 왕조는 이 여성분들을 네. 이제 궁에 있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다시 내보내기가 뭐하니까 한 곳에 모셔다가 뭐 기도하고 또 모시기도 이렇게 그게 정업원이에요. 네. 근데 아까 이게 얘기했던. 이게 네. 이제 조선에도 그대로 이어져 네. 오죠. 그런데 이제 이 자수궁터는 뭐냐면 조선의 국교가 유교죠. 유교, 네. 예. 근데 대한제국의 국교는 무교라고 아까 관교. 관교. 네, 예. 관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관우사당 모시고 네. 하면서 그런데 사실 이제 이거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명성황후도 네. 끊임없이 자신들의 어떤 가족의 안이나 이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뭐 경복궁 안에다 무량수왕 만들어서 계속 경전 기도하시고. 있고 기도하고 했는데 사실 이러면은 유생들이 가만 안 했어요. 싫어하죠. 예. 뭐 없애라, 뭐 맞아, 없애라, 맞아. 뭐 난리 난다. 또 어떤 경우는 맞아. 불 지르기도 하고 이 종교적인 테러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겠죠. 예. 우리가 지금 이 방송하는 날 프랑스 여교사가 참수당했다고 네, 하잖아요. 맞아요. 이슬람 무하마드에 대한 그 만화를 보여줬다는 것만으로 맞아요. 참 그러니까 이 종교는 종교가 네, 맞아요. 근데 그나마 한국의 종교는 그 정도는 아닌데 근데 유생들은 배운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더해요. 아, 그래요. 그렇잖아요. 배운 것들이 더하단 말이에요. 불 지르고 아예 없애버리고 굉장히 잔혹해요. 그 후궁이 있는 그걸 다 폐위시켜버리고 하여튼 그런데 네. 그 자승터에는 그 후궁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후궁들과 상궁. 상궁들과 그다음에 이제 궁 안에서 이런 그 아마 이제 그분들이 신분을 같이 쓰기도 했는지 아니면 따로 했는지 모르지만
무불승들이 많아요. 네, 아까 무불승. 네. 네. 그런 분들을 모시고 네, 네. 또 이제 기도해주고 근데 이제 이거를 싹 다 없애버렸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가셨을까요? 엔터테인먼트에 능한 사람들은 기생도 하시고. 기생으로도 갔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뭐냐면 우리 저 덕수궁에 네네. 덕수궁에 보면 이제 경복궁에는 약 그 전체고 안에 기거했던 인원이 한 3,000명으로 예상을 네, 하는데 네. 덕수궁으로 이제 옮기면서. 옮겼죠. 네. 옮겼는데 거기에 보면 뭐 1,000에서 2,000 계셨겠죠. 근데 마지막으로 보면요. 네. 한번 봅시다. 네. 나라가 망하고 네. 월급도 못 주고 하면 네. 누구부터 자릅니까? 제일 밑에 있는 사람부터 자르죠. 그죠? 아니면 뭐. 비정규직. 비정규직 먼저부터. 비정규직 잘라요? 그렇죠. 아니면 고관대작 잘라요? 비정규직이죠, 당연히. 남자 잘라요? 여성 잘라요? 여자부터 자르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궁 안에서 네. 음식을 잘하던 분 네. 네? 장금이는 네, 맞아요. 나가서 음식점을 차리겠죠. 네, 뭐 주막을 집에 못 한다든지. 갑니다. 예, 예. 그래서 광화문과 이 일대에 식당이 예전에 많았나요? 식당 많았죠. 네, 한식당 엄청 많았죠. 많았죠. 예, 많았어요. 예. 그런 연유입니다. 그 다음에 네. 이 동네에서 살으셨으니까 네, 네. 양장점 많았던 거 기억나요? 알죠. 근데 옷감 염색하던 분들도 많이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요 세금정 쪽에 네네네네, 있었고.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서 네. 양장점이 많았던 이유는 네. 우리나라 궁은 네. 전부 옷을 다 다 기워 만들어 입죠. 입으니까, 예, 예. 그렇죠. 근데 여기서 네. 기술이 있는 사람들도 이제 바느질했던 나가잖아요.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 어디로 갑니까? 뭐 자기네들 옷 바느질에서 해야죠. 하죠. 예, 그죠? 그렇죠.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음. 그냥 수행했고 기술도 없는 이제 뭐 누구 따라다니면서 수행하고 수발 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집에 못 가. 예. 그러면 누굴 찾아오나? 뭐 언니들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네. 언니들한테 가면 네. 너 그러면 와서 지금 요새 말로 서빙을 할래? 그러면 손님 옆에서 잠깐씩 뭐 좀 도와드려. 앉아만 있어. 그러면 앉아만 있다 보면 뭐도 하면은 좀 잡아드려. 그렇죠, 뭐. 그러다가 이제 이게 요정이 되고 그래서요. 1920 몇 년, 정확하게 23년도인가 미국의 지도를 보면 네. 그 미국이 이제 미군이 들어와서 정동에 합의회 하우스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들어와서 한국의 지도를 그린 걸 말씀하시는 정동 거죠? 일대 예, 글을 예, 보면 예, 정동 그 미국 대사관 공사관터 바로 옆에 네. 지금에 보면 구세군 회관 있죠. 저기 네, 네, 덕수초등학교 네, 옆에. 맞아. 거기가 지도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요? 요정이었어요? 아니요. 그럼. 그런 식으로 요정 써놓네. 그럼 무슨 뭐 식당 뭐 이렇게 뭐 원 뭐 뭐, 이렇게? 레스토랑? 그렇게. 아유. 그럼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막 이렇게 그냥 직설적으로 안 써요. 은유로 저기 메타포가 있나요? 어떻게 했나요? 뭐, 이게 머리가 나쁘네. 뭐예요? 레드라이트. 빨간불, 홍등. 그 지도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면 네. 왜 여기가 레드라이트가 됐냐, 홍등가가 됐냐. 그럴 수밖에 없는 네. 이유가 있었네요. 네. 아유,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근데 이제 고기가 여기하고는 바로 뭐 길 건너 차이니까 그리고 이 서촌이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죠. 조선 초기에도 지방에서 올라왔던 관리들이 네네네. 여기가 이제 김창업이나 큰 저택이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맞아요. 이완용이 있고 있는 네. 있지만 이게 다 쪼개지거나 네. 뭐 이러면서 저택들이 나눠지면서 사람들이 살았죠. 그리고 그러니까 45년, 50년, 그다음에 또 이 얘기 해드릴게요. 45년, 50년도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고 네. 그다음에 그나마 이쪽에서 터를 잡은 사람들은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좀 그나마 산다는 사람들이잖아요. 저같이 서울에 올라와서 70년대에 터 잡아고 저 도남동 산동네 그런 데 있어야죠. 네, 맞아요. 거기 일주일 살다가 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여기서 못 산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네. 장이동으로 갔어요. 장이동 정강훈 목사하고는 가는 게 네, 없지만 아무튼 거리가 좀 있지만. 하여튼 네. 그렇게 해서 여기는 그래도 그나마 좀 있고 배운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곳이잖아요. 꼭 그럴까요? 배운 사람일까요? 혹시 네. 여기 저 서울 경찰청 자리 있죠? 네네. 거기가 원래 무슨 자리인 줄 아세요?
거기가 무슨 옛날 뭐 거기야만 요정 뭐 이런 거 아니었나요? 아니에요. 그럼요. 내자 호텔 거기가 호텔. 내자동이잖아. 내자동. 내자동. 서울경찰청 자리가 네네네네. 원래 내자 호텔이 있었어. 난 기억나요. 아. 근데 거기가 이렇게 큰 호텔은 아닌데 근데 그러면- 거기도 이야기가 있는 호텔이잖아요.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그냥 일반인들이 자는 데가 아니야. 그러니까 좀 약간 고관 대작들에게 아, 여성. 고관대작은 아니고요. 예. 고관대작들은 저기 광화문에 요정집으로 가요. 아니, 여기는 근데 여기는 아주 특수한데. 권력층? 그러니까 박모 대통령의 네, 그 일파들의 채용사들이 선체적 여자들 저기 선별해가지고. 뭐 심지어는 고등학생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미스 코리아도 있을 거고 뭐 아니 내 이러면 안 되겠다. 근데 아무튼 좀 아무튼 이쁜, 하여튼 괜찮은. 예쁘고 괜찮은 사람들을 채용사들이 간택해 오면 근데 혼자 모든 여자들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 그룹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네들 그 예, 그리고 팀원들. 데리고 오면 대기하는 장소가 거기가 내자 호텔. 내자 호텔이에요. 근데 지금은 경찰청이 됐네요. 그 아이러니네. 내자 호텔을 헐었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아이러니네. 여기 사직공원에 네네네. 여기 어린이 도서관 있죠. 네, 어린 도서관 있죠. 저 자리가 뭔지 아세요? 몰라요? 뭐였어요? 혹시 그 네. 청와대 네. 그거 있는 거 알아요? 뭐요? 사직동 팀이라고 알아요? 사직동 팀. 예, 얘기는 들었어요. 그 얘기 모르는 거는 모르니까 좀 그거구나. 네. 사직동 팀이 뭐냐면 지금의 청와대 안에 청와대의 명령만 받고 그 고관들 장차관들 그 뒷조사하는 팀들이에요. 네네네. 그 파워가 셌죠. 그렇죠. 그 전담하는 친구들이 여기 다 있었어요. 그리고 사직동 팀이 김영삼 대통령 때인가 없어지면서 어떻게 됐냐면 여기가 이제 어린이 도서관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근데 사실 저 자리는 또 일제가 훼손했던 사직단터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거는 알죠. 그 앞에 나와 그래서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거 내자 호텔에서 보면은 여성들을 이렇게 징발해 오면 뭐 거기 또 자리에 가고 또 못 가는 경우는 거기서 자고 새벽에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내자 호텔이 채용해왔던 여성들이 있었던 자리 11.6 때 네. 우리 저 가수 한 분하고 여대생 있었죠. 네네네. 그 양반들도 여기서 같이 대기하다가 네네. 아마 그 궁정동으로 바로 갔지 않았을까. 예. 그러니까 여기 이 동네가 참 사실 여성의 굴곡진 삶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낭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참 안쓰러운 그런 것들이 다 종으로 행으로 다 있는 곳인 것 같아요. 한국사에서 어느 역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여성들의 역사는 정말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 아마 상상을 할 수 없는 정도로 비인권적이었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참 가난하고 힘든 시기일수록 여성들의 인권을 제일 먼저 이렇게 뭐 이렇게 막대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 그 근데요. 구조.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국의 어떤 궁녀들을 비교했잖아요. 네. 그나마 제가 조선의 궁녀들이 조금은 인권이 낮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네.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성들한테 투표권을 준 지가 언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아니요 50년대이죠. 그런가요? 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성의 인권이 그렇죠. 지금까지도 네네. 굉장히 왜 지금도 이제 이런 거예요. 여성과 남성의 어떤 인권의 차이에서 조금이라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여성은 인권이 지금 제대로 정착이 안 된 거예요. 얘기죠. 왜 그걸 분류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그 그렇죠.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누구나 차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해는 사람이죠. 그럼 이제 저희 얘기도 뭐 꼭 여성의 삶이다 이러기보다는 사람이지만 조금은 덜 보호를 받던 어떤 저기 사람들의 이야기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뭐 많은 사람들이 조선에는 인권이 네. 뭐 일본 어떤 사람들은 그게 그때 당시에 근세 제국에서는 다 그랬다라고 얘기하지만 특히 뭐 천민들도 마찬가지고 일본 민중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중에서도 또 특히 또 다른 성에 있었던 여성들은 굉장한 차별을 받고 살았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는 좀 더 그 다양성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그 살아있는 저기 생명들에 대한 권한이나 이런 거에 대한 생각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보면은 네. 이런 것도 있겠죠. 뭐 근대 시기에 일제 네, 때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여성이 여성을 정신대로 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여성의 성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이 아니만 생각했던 그런 여성들도 지식인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모모 씨죠, 그죠? 아까 잠깐 봤던. 네. 그리고 또 이 양반이 해방되고 나면서 일제 권력에 붙어 있다가 다시 미군 권력에 맞아요. 붙어 있고, 네. 대표적으로 전형적인 그런 사람 중에 하나죠. 네네네네. 뭐 아무튼 오늘 이쪽에 서촌에서 지금 본 어떤 여성의 삶. 근데 또 우리가 또 사실은 제가 이제 이번에 3.1운동 그 100주년 작년에 그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뭐 국가의 국립을 위해서 아주 맹렬하게 나섰던 여성들이나 주체적인 여성들이 좀 있죠. 있더라고요. 예. 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그 일부 이제 뭐 권력층이나 지식인들 특수한 경우를 얘기하면 사실 조선의 궁녀들도 특수한 직이에요. 계층이죠. 그쵸. 그렇죠. 직이 높았어요. 일반 맞아요. 서민들보다. 일반인들보다. 네. 근데 이제 우리 70년대 보면 근대화 한다 그러면서 서울로 왔죠. 네. 근데 그 어머니들의 삶이 정말 질곡이에요, 또. 팍팍했죠. 예. 뭐, 대표적으로 여기 이 서촌이 여기서 많이 살았던 이유가 여기서 애들 학교 보내고 제일 문제가 학교잖아요. 네, 그렇죠. 학교 보내는 거.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가 평화시장에서 장사했거든요. 아이고, 우리 이모랑. 네네네. 그리고 어느 날 그리고 내가 3학년, 네. 1학년, 네. 5살, 네. 3남매가 방 하나에서 빠글빠글거리고 그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나가고 싶죠. 근데 지금도 미안한 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호빵을 3개를 사다 놔요. 네. 간식으로 먹으라고. 네. 내가 하나 먹었어. 좀 먹고 싶지 않아. 그래. 동생 거 뺏어먹다가 이놈이 죽으라고 당연하죠. 쫓아오는데 당연하죠. 와 그때 온 동네 골목을 다 뛰어다녔네. 하여튼 뭐 그런 경우. 그래서 그다음 여기가 그러면 일자리나 이런 거랑 관련돼서 많이들 일자리와 그런 학교. 건가요? 학교, 예, 예, 교육 사업. 예, 네. 그런 경우가 있고 난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게 네. 어느 날 내가 자고 있는데 네. 엄마가 새벽에 가서 늦게 왔거든요. 네. 평화시장에서 네. 장사하려면 네. 이모랑 같이 하려니까 네. 웬 젊은 애가 불을 질러서 죽었대요. 평화시장에 통일상가 앞에. 그래서 그때 그 몰랐어요. 네. 그리고 대학 가서 그 일이 그분이 전태일이라고 아는 거죠. 그래서 그때 어린 나이에 몸에 불을 붙여서 죽었다? 맞아요. 이거는 막 충격이에요. 얘기를 듣는 것만 해도 충격인데 몰랐죠. 삶이 얼마나 근데 팍팍했으면. 네. 그래서 어느 날 네. 그 전태일 열사가 분신했던 골목을 가봤더니 네. 우리 엄마가 장사했던 데 바로 그 앞이에요. 그래서 전태일과 우리 어머니와 나는 내가 얘기 들어서 물론 시차가 있지만 같은 이 공간 속에서 또 얘기가 하나 되죠. 장이동에서 살았던 어린 내가 현장을 목격한 엄마로부터 들은 얘기를 기억하고 있다가 대학을 갔는데 이 분신했던 그분의 장소에 가보고 여기에 어머니와 전태일과 이렇게 연결이 맞아요. 서촌이라는 곳이 참 아름답고 약간 낭만, 문학, 예술 이런 얘기 생각만 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정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주 질곡과 어려움과 이런 부분들이 중첩되어 있는 삶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죠. 사람들은 뭐 낭만이라는데요. 질곡과 어려움이 중첩되면 마약처럼 마비가 돼서 잊어버리는데 그렇죠. 저는 그거를 네. 승화했다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잊지 않도록. 네. 네. 오늘은 저희가 좀 다양하게 특히 서촌에서 있었던 여성의 삶을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 다음에 해방 이후 70년대까지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간단하게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또 서촌 하면은 사실 친일파들의 삶에 대해서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근대 친일파에 대해서 한번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 보는 거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